집신도 다 제 짝이 있다는 말 아시죠?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제 짝은 오지 않고 전 오랜 고민 끝에 결혼정보업체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운명처럼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죠. 안녕하세요. 박선희 씨 맞으시죠? 저 결혼해 주세요에서 소개받고 왔어요. 저런 바다 같은 느낌이 너무 좋아. 재용 씨, 제가 좀 늦었죠. 죄송해요. 차가 막혀서. 아 무슨 말씀을요. 이렇게 아름다운 숙녀분을 기다리는 건 저한테는 즐거운 일이죠. 네. 하시는 일이 어린이집 원장이시라고요. 아 예, 제가 워낙에 아이들을 좋아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천직으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너무너무 재밌게 하고 있어요. 네네. 그나저나 수림 씨. 네. 저는 수림 씨를 본 순간 첫눈에 직감했어요. 이 여자는 내 여자다. 행복하게 해드리겠다. 수림 씨, 네. 저하고 결혼해 주세요. 두세요. 어떡해. 그렇게 남편의 끈질긴 구애 끝에 결혼에 골인한 저희 두 사람?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인 걸까요? 그러나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던 결혼 생활은 불과 한 달 만에 파국을 맞고 말았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행복 결혼정보회사죠? 아, 네, 맞습니다만 고객님 어떤 일 때문에 전화를 하셨을까요? 아니, 거기서 지금 소개시켜준 사람과 결혼했어, 바다 같은 사람과 거기서 저한테 전해줬던 정보가 모두 거짓말이었어요. 아, 잠시만요. 거짓말이라고요? 네, 그 사람이 어린이집 원장이라고요? 거기 어린이집은 그 사람 부모님 소유고요. 원장은커녕 행정관리 직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연봉 3억이라고 소개해놓고 알고 보니 5천만 원밖에 안 되고요. 이게 대체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아, 그리고 그분 부모님이 그분에게 어린이집을 다 물려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는요 그냥 제공받은 정보만 그대로 수림 씨한테 전달을 해드린 것뿐이라고요.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사기꾼을 소개해놓고 지금 잘못이 하나도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들리는데 이대로 저 못 넘어갑니다. 소송할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결혼정보업체 측에선 배우자감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전 더 이상 저와 같은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라도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인데 전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결혼정보회사의 정보를 믿고 결혼을 했는데 했는데. 이게 다 아닌 거예요. 아닌 거죠.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난감할 것 같은데 네.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볼까요? 자, 부산에 거주한 한 30대 여성 A씨가 지난 2022년에 270만 원을 내고 한 대형 결혼정보업체에 가입을 했습니다. 자, 업체는 A씨에게 연수입 3억 원의 어린이집 원장 B씨를 소개했고요. 두 사람은 4개월 만남 끝에 그해 6월에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근데 결혼 한 달 만에 갈등이 불거졌어요. 이혼 소송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남편 B씨는 어린이집 원장이 아니라 단순 행정직 직원이었고 연소득 3억 원이 아닌 5,6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어린이집은 B씨 부모 명의였고 B씨는 원장 행세를 하면서 허위 정보를 업체에 등록했던 겁니다. 자, 결국 A씨는 배우자 정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면서 결혼정보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이거 참 결혼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조건도 보긴 보는데 네, 네. 그 조건을 완전히 믿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 OX로 한번 여쭤보죠. 그 결혼정보회사에 잘못이 있다. 그러면 O. 아니다. 그러면 X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당연히 결혼정보업체 책임이 있죠. 미안한데. 결혼은 뭐겠습니까? 결혼 이꼬르 빌리브 믿음입니다. 근데 정보업체를 당연히 믿었죠. 난 배우자가 정혜인이야. 너무 잘생겼어. 쫙 사진까지 붙여놨어. 근데 만났는데 고창석이야. 왜 절 보세요? 왜 절 보세요? 고창석 하면서. 예를 들어서 정혜인 뭐 수염도 없고 턱 너무 깔끔하고 너무 여리여리했는데 고창석이 나왔어. 그러면 속인 거잖아요. 난 이런 사람을 알고 지금 결혼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건 당연히 속임수를 쓴 거죠. 이건 사기죠. 이거는 꼼꼼하게 정보를 거기서 확인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잘못이 있는 거죠. 약간 생각이 좀 다른 게 물론 고창석이라 죄송하긴 한데요. 고창석 너무 팬이에요. 너무 좋아해요. 저는 근데 이게
속이려고 하면은 속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고창석이처럼 생겼어도 정혜인처럼 만든 AI 사진만 보내고 실제로 사람을 안 만나면서 계속 피하다가 그런 식으로 사기를 치겠다고 제대로 속였으면 결혼정보업체 입장에서 좀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아예 남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어쨌든 부모님이 하신다니까. 운영하시는 거고. 에이. 그래서 제일 안 잘못을 돼. 크게 한 거는 그 남자가 아닐까 그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의 의견이 아주 팽팽한데요. 그렇다면 이 변호사님들의 의견이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우리 사연에서는 이 결혼정보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책임져야 돼. 자, OX판 들어주세요. 1심도, 2심도 그리고 대법원에서도요. 결혼정보업체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 그래요? 좀 의아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어.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재판부도요. 지금 소개받은 이 남편의 현재 직책과 소득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렇죠. 다만 부모가 어린이집을 물려줄 것이라고 한 점 등이 참작이 된 것 같은데요. 아내 입장에선 굉장히 억울할 수 있는 결과라고도 보여집니다. 이 원장이 되려면 국가 자격증이 필요한데 이 남편은 그 자격증조차 없었던 상황이었고 어이구. 양육비 역시도 실제로 받아온 소득 5,6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이 되어서 여러모로 좀 억울한 점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결혼정보업체 측에서는요. 학력이라던가 결혼 유무는 꼼꼼하게 검증을 하지만 실제로 업체의 약관을 보더라도 실제 어느 정도 돈을 버는지 소득은 개인이 철저히 확인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을 그런 게 두었던 있구나. 점을 근거로 해서 결혼정보업체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